몸은 이렇게 애써서 살 빼는 것을 복귀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과연 몸의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체중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렙틴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열량을 계산하지 않아도 렙틴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한다. 렙틴이 증가하면 식욕이 감소하고 인체 대사는 증가한다. 보통은 먹는 칼로리를 줄이고 나가는 칼로리, 즉 태우는 칼로리를 늘리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먹는다든지 저칼로리 음식을 찾아서 먹고 또 나가는 칼로리를 늘리기 위해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합니다. 다들 초반에는 살도 빠지고 체중도 감소하는 듯하나 결국에는 다시 미친 듯이 폭발하는 식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다이어트를 또 도전해서 실패했다. 결국 의지가 약해져서 혹은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생각하고 원래 어려운 일이니 다른 효과 좋은 방법이 생기면 또 다시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 반복적인 다이어트 실패의 패턴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의지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이번에 이 식욕의 과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나의 의지는 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체중 설정값이라는 이론입니다. 체중 설정값 이론은 기존의 칼로리 위주의 다이어트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다. 실패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실패하는 다이어트 패턴인데요. 설정값을 낮추지 않고 순간적인 다이어트 칼로리를 태우고 적게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떨어지게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체중을 설정값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식욕을 평소보다 폭발하고 대사를 줄여서라도 몸에 있는 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사체계가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요라는 단어를 보통 쓰지만 몸 입장에서는 요요가 아니라 다시 그냥 원상태로 되찾은 것이 살이 빠진 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체중 설정값보다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몸은 기아 상태로 여기고 다시 이런 기근 상태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높은 에너지 요구량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이 저장해놔야 다시 몸에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 오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은 이렇게 애써서 살 빼는 것을 복귀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과연 몸의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무의식 작용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호르몬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결국 인슐린과 렙틴입니다. 두 호르몬 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호르몬인데요. 렙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다양한 식욕 억제 호르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하게 돼서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지방이 많으니까 그만 먹어.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을 시상하부에 전달하여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 호르몬만 잘 작동되면 체중 설정값 이론에서 틀릴 것이 없습니다. 체중 설정값이 있는데 반대로 체중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내뿜어서라도 그리고 대사율을 높여서라도 그만 먹게 하고 칼로리 소모를 시켜서 다시 원상태 체중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 체중을 잘 조절하는 분들을 보면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먹는 게 안 땡기는 시기를 갖는다든지 잘 먹던 분들도 식사량을 잘 조절하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중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렙틴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열량을 계산하지 않아도 렙틴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한다. 렙틴이 증가하면 식욕이 감소하고 인체 대사는 증가한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내 렙틴은 왜 작동을 안 하는 것이냐? 나는 항상 배가 고프고 먹어도 조금만 있으면 또 먹을 게 땡기고 허기를 이길 수가 없는데 나는 렙틴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렙틴을 처음 발견했을 때 연구진들이 엄청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렙틴만 넣어주면 안전하게 다이어트가 될 테니 렙틴을 약으로 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쥐 실험을 하다 보니까 렙틴을 쥐에다 넣어줘도 작동을 안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렙틴이 작용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원인과 똑같은 거죠. 그 원인을 책에서는 인슐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 시상하부에 렙틴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는 특이적으로 인슐린도 작용을 하고 렙틴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수용체는 다르지만 한 세포에 두 가지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아진 상태에서는 흔히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세포에 인슐린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렙틴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도 쪽의 신호 전달을 다 인슐린 쪽 신호 전달이 차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슐린이 많은 사람들, 즉 고인슐린 혈증에 있는 사람들은 렙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있으니 식욕 억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체중 설정값을 높이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악순환 고리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인슐린이 증가하고 렙틴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럼 비만, 지방세포가 더 증가할 테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다시 인슐린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책에서도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비슷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중 설정값을 내리는 핵심은 인슐린 수치를 줄이자, 그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식생활을 피하자. 그것이 칼로리 계산으로 매번 실패하는 그 다이어트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 레벨을 낮추는 방법은 단연코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가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지방식, 단백질 시기가 칼로리가 높다고 피하고 탄수화물 시기가 저칼로리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시기라면 다이어트는 필패한다는 것이죠. 정제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단연코 식사 종류를 바꿔야 한다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부신피로든 스트레스든 이로 인해서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인슐린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스트레스 많으면 먹는 게 땡긴다는 게 다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가 비만과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소개하는 방법은 오메가6로 된 기름을 먹으면서 아무리 좋은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오메가6가 대사되는 방향으로 효소들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좋은 역할을 할 기회조차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용유, 콩기름, 옥수수유 이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은 다 피하고 좋은 올리브유나 버터 등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체중 설정값 이론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결국 기승전 인슐린 저항성이었습니다.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고 칼로리 중심이 아닌 식단의 내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는 알아서 된다. 대사가 되는 방향으로 몸을 만들면 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매번 의지로 다이어트라는 전쟁에 싸우지만 결국 무의식에 패배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다이어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서술한 책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책을 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